자, 그러면 이러한 1차원 배열, 단일 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다룰 수 있는 예제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공간 할당 및 값 입력과 출력 예제. 이거 앞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한 예제냐면 여러분들께서 인티저라는 형태로 공간을 몇 개 할당을 시키고 거기에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하는 거. 아까 한반에 대해서 우리가 반 사람들 이름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예제 있었죠. 그거하고 동일한 형태의 예제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배열에서 사용을 하면 편하다. 왜? 값을 입력받은 만큼 값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더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예제로 조금 전과 약간만 차이를 두고 인티저 형태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EXAM 언더바 08번 예제. 입출력 묻고 있으니까 import java.io 패키지 필요할 거고요. 다음으로 public static void main. 입출력이 들어있으면 버퍼 더 리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자, 우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인원수, 사람의 이름하고 나이를 한번 입력받아서 출력해 보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한반 인원을 먼저 입력받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름하고 나이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그러한 예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인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음에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아까처럼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티저로 age,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인원수만큼 이름의 공간을 만들고 인원수만큼 나이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공간에 이름과 나이를 입력해서 출력을 시켜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원수만큼 데이터가 할당될 거기 때문에요. 네임의 0번째라는 사람의 나이는 age의 0번째가 되어서 그러니까 나이하고 이름은 똑같은 첨자의 번호로 이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묻는 것은 system.out.print 인원수는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인원수는 하고 물어서는 인원에다가는 integer.parseInt in.readline 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네임에 대해서 할당시켜야 되겠죠? new string 몇 개요? 인원수만큼의 공간을 할당시키겠습니다. 해두시고요. age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티저의 형태로 age는 인티저로 선언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원수만큼의 공간으로 나이 값을 할당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각각의 공간에 입력받고 출력을 시키면 될 겁니다.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인원수보다 작은 동안 하셔서 처리하셔도 되고요. 뭐 name.length보다 작은 동안 혹은 age.length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하셔도 뭐 어떤 걸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은 인원수라는 변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 하셔서 첫 번째 사람 1번 사람 이름은 i번째 사람의 이름은 여기 놨겠네요. i 플러스 1번째 사람 이름. 제가 지금 i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보통 뭐 우리 사람 그러면 1번째 사람, 2번째 사람 이렇지 0번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래서 i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 쓰려니까 어쩔 수 없이 0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시작하지만 출력할 때는 플러스 1을 해갖고 1번째 사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i 플러스 1이 플러스 뒤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하고 결합되죠. 그럴 때 덧셈 연산은 앞에서부터 뒤로 되기 때문에 숫자가 먼저 연산되어서 결과값이 나타나니까 더하기 1이 먼저 연산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자열로 바뀌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굳이 여기에다가 괄호라는 연산을 표시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네임의 i번째 데이터를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점 readline 하셔서 이름 입력받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i 플러스 1번째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도 한번 입력을 받아보자고요. 번째 사람의 나이는 하고 물었을 때 age의 i번째에 대해서 integer.parseInt in.readline 하셔서 입력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이름과 나이를 다 입력 받으셨으면 이제 출력을 시켜볼 수 있겠네요. 출력은 한 줄 개행시키고 출력을 시킬까요? 자, 하셔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인원수보다 작은 동안 뿔뿔 i라고 적어서
인티저 i 위에 인티저 i 밑에 인티저 i 이거 적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 인티저는 변수 선언하면 그것이 포문이 끝났을 때 포문에서는 변수 선언하면 포문이 끝났을 때 소멸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과 나이를 출력시켜 보자고요. 위치 번째하고 시스템.out 프린트 i 번째 위치 i 플러스 1번째 위치 할까요? 1번째 위치 사람의 이름은 요거고요. 나이는 다시 age의 i번째다. 뭐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시키는 예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배열을 쓰면 무조건 포문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합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인원수는 했는데 3명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 이름 AAA, 나이는 10살, BBB 20살, CCC 30살 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데 제가 계행을 안 시켰네요. 다시 한번 프린트라고 적었네요. 프린트 라인 다시 한번 테스트를 내보시게 되면 실행 아이고 인원은 했을 때 2명 AAA 10살 이거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이 키보드가 진짜 안 맞네요. AAA 10살 BBB 20살 자, 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시키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어 볼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 한번 보죠. 자, 다음 예제를 보시면 주민번호 검증 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민번호 검증 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주민번호를 검증할 때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주민번호를 보시게 되면 메모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주민번호 적을 때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 적잖아요. 자, 이렇게 적을 때 요 각각의 영역을 배열 공간 속에 집어넣는다라면 요 마이너스라는 자리까지 포함을 해서 배열 공간에 집어넣으면 총 몇 자리가 되나요? 그렇죠. 14자리가 되겠죠. 앞자리 원래 6자리, 뒷자리 7자리지만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14자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 요 앞에 두 자리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태어난 연도죠. 다음에 요 두 자리는 월, 다음에 여기는 일, 다음에 요 자리는요 성별 자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요 자리가 0이나 9면 1800년대생, 다음에 1이나 2면 1900년대생, 3이나 4면 2000년대생, 5나 6이면 외국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자리는 태어난 지역, 출생지를 나타내는 거고 요 옆에 두 자리는 여기가 시도, 여기가 구군, 여기가 동리, 요러한 식으로, 요러한 식으로 주민번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마지막 자리는 뭘까요? 요 자리가 바로 검증번호입니다. 검증번호. 이 검증번호에 따라서 이 주민번호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 그 예제 만들려고요. 자, 이 예제를 만들 때 첫 번째, 요 각각의 자릿수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자리 곱하기 2, 두 번째 자리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요 자리 곱하기 8, 요 자리 곱하기 9. 다음에 여기는 10이 아니라 다시 또 2, 3, 4, 5. 이러한 식으로 각 자릿수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숫자를 곱해서 다 덧셈을 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덧셈을 했는 그 결과값을 어떠한 공식에 대입했을 때 요 숫자가 나오면 올바른 주민번호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주민번호가 아니다. 뭐 그러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짜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공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공식을 배열에 맞도록 그냥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배열 예제 테스트할 때 이 예제 한번 해보려고 테스트 형식을 바꾼 거니까 여기에 주민번호 검증 예제에서 사용하는 그 공식 자체가 뭐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알아두셨다가 뭐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형태로 exam 언더바 09번 예제를 작성할 겁니다. 자, 주민번호 검증 예제가 되겠네요. 자, 입출력 문구 import IO 패키지 선언해 줄 거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여기에서 우선 퍼퍼더 리더는 기본적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주민번호가 몇 자리랬죠? 아까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14자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티저 숫자 값으로 입력받을까요? 그래서 인티저 배열
주민이라는 것은 new 인티저 몇 자리요? 14개의 공간을 입력받도록 하겠다. 라는 식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입력받고 검증하고 출력하고 뭐 이러한 작업 해볼까요? 일단 입력받고 출력 한번 해볼게요. system.out.print 이름은 하고 물었을 때 이름부터 name은 in.readline 이렇게 입력받으시면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system.out.print 주민번호는 하고 물었을 때 얘는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폼은 돌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받아야 되겠죠.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jumin.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셔서 입력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주민의 i번째 자리에다가 한 문자만 입력을 받아야 될 테니까 한 문자 한 문자 요렇게만 입력을 받으셔야 될 테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system.in.read 하시고 숫자의 형태로 입력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엔터키 치기 전까지 계속 입력하게 되면 폼은 돌면서 우리 system.in.read에 대해서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얘는 연결해서 쫙 돼 있을 때 데이터를 연결해서 적으면 자동적으로 계속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입력이 되었다라면 결과값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system.out.println name은 이름은 name이고 다음에 system.out.println 주민은 자, 주민은 하고 나서 얘를 출력하려면 또다시 포문으로 출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물론 스트링에서 이 배열을 문자열로 바꾸어주는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API 배우고 나서 그 다음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포문하고 배열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법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배열의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셔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 하셔서 주민의 몇 번째요? 주민의 i번째 데이터를 출력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하고 뭐 마지막에 계획 안 시켜도 되겠네요. 자, 요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이름 입력받고 주민번호 입력받아서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하겠다 라는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근데 이상한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잘못했군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름은 AAA, 주민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입력한 것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출력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3이라는 값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출력이 되었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의 이유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3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이너스 3입니다. 요 뒤에 데이터는 요 뒤에 데이터 맞고요. 요 앞에 데이터는 앞에 데이터 맞습니다. 숫자를 숫자로 받아들였으니까 맞는데 마이너스라는 것이 왜 마이너스 3이 되었느냐? 라는 것은 이쪽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입력받을 때 주민번호를 어떻게 입력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입력했었죠. 이 중에 앞자리 6자리는 1이 입력되면 요 system.1.read가 무슨 의미입니까? ASCII 코드 값을 받아들이는 의미죠. 그럼 1의 ASCII 코드 값이 얼마예요? 49죠. 49를 받아들여서 마이너스 48을 하니까 1이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0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공간은 요 6개의 공간은 전부 다 1이라는 숫자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마이너스는 ASCII 코드 값이 45입니다. 그러면 45라는 ASCII 코드 값이 입력됐을 때 마이너스 48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요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 위치 번째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값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3이 나타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3자리는 마이너스로 대신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if 만약에 주민의 몇 번째가요? 우리가 0번부터 시작하니까 주민의 i의 몇 번째가 마이너스가 입력된 위치일까요? i의 6번째가 0번부터 5번까지 6자리가 입력된 거니까 i가 6번째가 마이너스 자리일 테니까 요때는 system.out.print 그냥 싱글 쿼테이션만큼 마이너스라는 거 그냥 한번 출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continue라는 제어문 배우셨죠? continue 하시게 되면 그 당시에 출력만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면 마이너스 3이 출력되겠지만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거 출력하고 continue 해버리시게 되면 정상 데이터로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하셔서 이름 AA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셔서 엔터키를 치시면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주민번호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해보는 그러한 루틴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을 짜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인티저 합이라는 공간을 하나 딱 만드셔야 됩니다.
합이라는 공간 속에다가는 덧셈해서 넣기를 주민번호의 0번째 자리가 곱하기 2 다음에 합이라는 공간에 또 덧셈해서 넣기를 주민번호의 1번째 자리 곱하기 3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지금 계속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이니까 이건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덧셈을 한 후에 2, 3, 4, 5 5번까지 하고 6번째 자리는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7번째 7, 8, 9, 10, 11 다음에 12번째까지 자, 그러면 앞자리 6자리 이렇게 계산했고 뒷자리 6자리 계산했고 뒷자리 7자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뒷자리의 제일 마지막 자리는 검증번호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 4, 5, 6, 7 다음에 8, 9, 10, 10이 아니라 다시 2로 가죠. 2, 3, 4, 5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합을 다 구하고 나서요. 이렇게 합을 다 구하고 나서 다음에 공식이 있어요. 플로트 템프라는 공간 속에다가는 인티저로 형변환시킨 합 나누기 11.0f 곱하기 11.0f 플러스 11.0f 마이너스 합 다음에 플로트 템프 1은 템프 마이너스 인티저로 형변환시킨 템프 나누기 10.0f 곱하기 10.0f 자,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요. 11.0을 나눠갖고 다시 곱하면 똑같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건 틀리죠. 왜요? 11.0으로 나누고 나서 인티저로 형변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이하가 떨어져 버리죠. 소수점 이하 떨어뜨리려고 바로 이러한 공식 쓴 겁니다. 하고 나서 11을 다시 곱하고 거기에 더하기 11을 한 다음에 합을 빼주면요. 여기서 나타난 나머지 값을 다시 또 10보다 큰 자리 다니면 10을 빼주겠다 라는 공식이 바로 또 이 뒤에 거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이렇게 나온 템프 1이 뭐랑 같으면 주민번호의 가장 마지막 자리인 13번째 자리 12번째까지 계산되었죠. 요 템프가 if 만약에 템프 1이 누구랑 같으면요. 주민의 13번째 자리랑 같으면 올바른 주민번호예요. 이러면 system.out.println 올바른 주민번호. 근데 만약에요. 그렇지 않다면 템프 1이랑 같지 않다면 그렇더라면 잘못된 주민번호입니다. 계산 공식이 틀리면 일단 잘못된 주민번호예요. 그래서 잘못된 주민번호. 이러한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민번호에 대해서 오류를 표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열을 배우고 있고 포문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배열과 포문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앞서서 차례차례 입력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배열에다가 포문 쓰시면 끝났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뭐 간단하게 6번째 자리만 살짝 건너뛰어 주는 거. 뭐 요 정도 포함할 수 있겠는데 요 중간에 있는 이거 공식의 형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주민번호의 값이 0번부터 쫙 12번까지 증가하는데 그렇더라면 폼을 한번 짜봅시다. 요 사이에서 폼 인티저 i는 0번부터 i가 12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일단 요까지 짰어요. 뿔뿔 i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몇 번째가 없는 겁니까? 6번째가 지금 계산되면 안 되죠. 그렇더라면 if 만약에 i가 6번째라면 어떻게 하겠다? CONTINE 그때만 건너뛰겠다 라고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부분 건너뛰었네요. 다음 여기에 보시면 2에서부터 9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2에서부터 5까지 증가하죠. 그럼 어떤 증가치의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CRE 일단 2에서부터 시작하니까 CRE의 값을 2라고 딱 만들어 두고요. CRE가 한 번 갈 때마다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CRE를 계속 한번 증가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2였다가 CRE를 뿔뿔 시키면 3이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또 한 바퀴 돌면서 뿔뿔 시키면 3, 4, 5, 6, 7, 8, 9 9 다음에 뿔뿔 되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만약 CRE가 10이 되었다 라고 하면 CRE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2로 다시 바꾸면 정상적으로 2, 3, 4, 5까지 증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루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아까 밑에 적어 있는 합 플러스 이퀄 주민의 몇 번째? i번째 거 곱하기 얼마요? CRE 라고 해서 기재를 내주시면 아래쪽의 코딩을 바로 포문과 배열을 이용한 형태로 변경을 한 것이죠. 이 부분 언뜻 보시면 잘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플러스 적어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매칭시키면서 요거는 6번째 건너뛴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들 다 계산한 거. 근데 여기에 2, 3, 4, 5라는 값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2라는 값부터 시작해서 뿔뿔을 계속 처리를 하고요. 처리하다가 만약에 뿔뿔이 9까지 계산되고 나서 뿔뿔 돼버리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이 되었을 때 CR2를 다시 2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루틴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밑에 있는 공식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 형태를 쓰고 있는데요.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랑 템포원이 같니 아니니 비교해서 올바르다 틀리다 요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정말 올바른 주민번호하고 그런 주민번호를 구별할 수 있는지. 우선 마지막 자리만 비교하기 때문에요. 끝자리에 따라서 올바르다 틀리다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1로만 다 채우면 틀린 주민, 잘못된 주민번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적었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해서 만들어내시면 올바른 주민번호가 됩니다. 끝자리만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형식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참고하실 거는요. 요즘은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매칭시켜서 인터넷에서 전부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때 이러한 주민번호 검증하는 방식을 역으로 이용해서 주민번호 그 생성기도 이렇게 만들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먹지를 않겠죠. 그래서 주민번호 생성기 예제를 만들어 보라라고 제가 예제에다가 내어놨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알아만 두시고요. 이건 뭐 엉뚱한 곳에다가 이용하시려고 생각해봤자 요즘은 적용되는 곳도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예제 한번 보죠. 자, 다음 예제는 특정 개수의 알파벳을 입력받아서 그 개수, 각각의 알파벳 개수를 출력해보는 예제를 작성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알파벳 개수를 몇 개 입력받겠습니까? 해서 물어봤고요. 몇 개 입력받겠다 라고 하면 그만큼의 개수를 딱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각각의 알파벳들 A가 몇 개고 B가 몇 개고 뭐 이러한 것들을 출력해 볼 수 있는 예제 한번 만들어 보셔라 라는 뜻인데요. 예제의 주된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이걸 예제로 만들어 보자면 역시 배열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예제 만들고요. 자, 맞죠? 말요. 이번에는 버퍼더 리더가 필요 없겠네요. 한 문자씩만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IO exception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자, 우선 몇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지에 대한 변수의 공간 인티저 넘버라는 거 하나 선언해 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알파벳의 개수를 몇 개, 각각의 알파벳이 몇 개인지를 저장할 공간이 인티저로 또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인티저 뭐라고 할까요? 인티저 ALPHA 알파라고 해서 일단 널 값으로 잡아둡시다. 넘버가 정해져야지 알파벳의 개수는 26개로 고정되어 있죠. 참. 그래서 26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0번째 공간은 A의 개수, A의 개수. 뭐 요런 게 될 거고요. 다음에 1번째 공간은 B의 개수. 뭐 요러한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번이 제일 마지막이죠. 이게 바로 G의 개수. 뭐 요렇게 처리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개수만큼 알파벳을 입력받으면 그 개수에 대한 만큼의 데이터를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요 개수만큼 데이터를 입력받을 공간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캐릭터 배열 ch라는 공간 하나 늘 값으로 만들어 둡시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넘버를 입력받기 위해서 버퍼들이 또 필요하네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여기는 new buffer reader, new input stream reader, system.in. 자, 하셔서 처리 한번 해볼까요? system.out.print 하셔서 몇 개의 문자를 입력받겠습니까? 입력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물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넘버라는 공간 속에다가는 integer.parseInt.readLine 하셔서 입력받을 공간을 나타내어 주고요. 입력받았으면 이제 배열 선언할 수 있겠네요. 캐릭터 몇 개요? 넘버 개만큼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ch.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처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처리했으면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시스템.in이 틀렸나요? 시스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ch의 i번째에다가는 캐릭터 형태로 형변환시킨 시스템.in.read 해서 입력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연산할 차례가 되었죠. 자, 연산은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ch.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라고 해서 요 개수만큼 뺑뺑 돌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알파벳을 입력받을 건데 우리 전부 다 소문자로 처리를 하도록 하자고요. 일단은 뭐 대소문자 이거 구별해서 또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배열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문자만 이렇게 해볼까요? 소문자, 대문자만 해볼까요? 대문자만. 자, 했을 때 대문자만 기억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대문자 A가 아스키 코드가 얼마입니까?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는 당연히 65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대문자 G의 아스키 코드는 얼마예요? 90이죠. 자, 이까지라면 우리가 지금 배열을 알파라는 배열을 26개 만들었죠. 그렇더라면 A의 개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0번째고 B의 개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1번째고 G의 개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25번째다 라고 한다면 65를 입력받았을 때 0번째 공간에 저장해야 되고 66을 입력받았을 때 1번째 공간에 저장해야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서 배운 별표 출력하는 거 이거 삼각형 만들고 이런 거 있었죠. 거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A라는 아스키 코드 값이 65이기 때문에 얘를 0번째에 저장하려면 요 입력받은 문자 마이너스 65 하게 되면 0번째 공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입력받았을 때 A에다가 65를 뺀 알파의 공간에 알파의 배열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A를 만약에 입력받았다 가정을 했을 때 이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각각의 공간의 값을 증가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되냐면요.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공간의 값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인티저로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요. 전체의 값은 0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테니까 뿔뿔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ALPHA 알파라는 공간의 입력받은 CH의 i번째의 데이터 요게 입력받은 데이터잖아요. A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G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B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A에 들어온 문자값 마이너스 65를 하면 얘의 실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걔의 값을 뿔뿔 증가를 시켜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입력받은 데이터만큼 계속 돌면서 해당 입력 데이터의 해당 알파 공간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갖고는 각각의 공간 데이터를 3개씩 끊어서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출력시키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하셔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몇보다 작은 동안 alpha alpha.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뺑뺑 돌겠습니다. 그러면서 출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 system.out.print alpha의 i번째 데이터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A의 개수는 몇 개, B의 개수는 몇 개 이래야 되니까 캐릭터의 형태로 형변환시킨 i 플러스 1, i 플러스 65의 개수는 몇 개. 이러한 식으로 출력할 겁니다. 위에 거하고 반대죠? 요거하고는 반대로. 요때는 이제 공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0번부터 시작하는 숫자 번호로 바꿨고 여기는 다시 문자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려놨네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서 3개마다 한 번씩 탭을 쓸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역슬러시 뉴라인을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if 만약에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랑 같다면 system.out.println 개행을 시키고요. 다음에 else라면 system.out.print 역슬러시 탭 탭 역슬러시의 위치가 좀 애매해서 제가 지금 엔터 키나 그리고 백스페이스 바 요게 자꾸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장을 시키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문자 몇 개를 입력받으시겠습니까? 뭐 한 20개 입력받겠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 계속 치시면 됩니다. 20개 넘었죠? 일단은 쳐보시면 이거는 배열의 공간이 참 넘어서면 안 되겠네요. 자, 배열의 공간을 딱 맞춰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자는 하고 안 물었어요. 제가 문자
system.out.print 하셔서 문자는 하고 물었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개수를 맞춰서 입력해야 되겠네요. 어레이 인덱스 때문에요. 자, 몇 개를 입력하시겠습니까? 20개요. 그럼 문자는 하고 물었을 때 하나, 둘, 대문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엔터. 하시게 되면 A부터 G까지의 문자가 다음과 같이 A의 개수는 2개에서부터 뭐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시면 각각 매칭을 시켜 보시면 해당 문자의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3개의 예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